KBS2 주말 연속극 다리미 패밀리 26회가 방송됐습니다. 대사가 정말 재밌다. 강주가 너무 불쌍하다. 그만스럽게 해라. 다리미와 강주의 러브라인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는 반응까지 시청자들의 관심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이번 회 마지막 장면에서 아들이 엄마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결국 잡아가는 걸까요? 가족과 정의 중 하나를 택해야만 하는 기로에서 눈물을 흘리며 괴로워하는 무림이 짠하게 느껴졌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그 따뜻한 마음이 여러분을 부자로 이끌어줄 겁니다. 25회 엔딩에서 봉이는 무림이 갖다준 의학산에서 주운 단추를 건네받고 그 단추가 범죄의 증거가 될까봐 직접 그 가디건을 태우게 되고 무림은 엄마의 이 행동으로 범인이란 확신을 하게 됩니다. 청렴경찰서 미옥과 수지는 캐피털 직원 3명을 불러 의학산에서 본 일에 대해 캐묻는데요. 특히 미옥이 범죄 현장에서 녹음한 세탁소나 파보자 라고 한 말이 무슨 뜻이냐고 묻자 함께 앉아있던 무림이 불안해집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성우는 돈 세탁이란 말이었다고 청렴 세탁소를 겨냥한 티를 내지 않습니다. 밖으로 나온 성우는 무림에게 결혼식 축의금 1억의 1년 번호가 AA로 지연의 돈이었음을 슬쩍 말해주고 무림은 할머니가 준 5만 원권 지폐를 꺼내 확인해 봅니다. 지연은 자신들이 나가자마자 친아들 태용을 불러 함께 살고 있는 승돈이 너무 섭섭해 막무가내로 쳐들어오는데요. 지연은 돈을 도로 줄 테니 거리를 물르고 승돈에게 아들과 함께 나가라고 큰소리를 내며 대판 싸웁니다. 이에 승돈도 지지 않고 못 나간다고 맞서고 이 상황을 보게 된 태용은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태용은 승돈에게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자신 때문에 불편해지면 나가겠다고 말하는데요. 승돈은 태용이 아버지라고 부르자 그 순간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미소를 지으며 태용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은 마치 너를 지키기 위해 난 뭐든 할 수 있다는 결심이 가득 차 있는 듯 했고 두 사람은 이제 자신의 진정한 편이 생겼다는 든든함에 말없이 부자간의 따뜻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태용으로부터 강주가 옥탑방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들은 지연은 불시에 옥탑방을 찾아가고 마침 그때 함께 일하고 있던 다리미는 급히 침대 밑으로 숨었습니다. 지연은 강주에게 1월 1일이 되면 세금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신고할 거라고 말합니다. 강주는 그걸 신고하면 세금 안 내기 위해 그런 짓 한 걸로 알려져 창피해서 밖으로 못 나갈 것이라고 말하며 지연의 신고를 어쨌든지 막아보려고 애썼지만 지연은 욕을 먹더라도 악착같이 그 돈을 찾아 승돈에게 보란 듯이 강주를 위해 쓸 거라고 말했습니다. 지연은 강주에게 이제 집으로 들어오라고 하며 돌아가는데요. 승돈이 태용에게 지연과 함께 살까라는 말을 던지고 지연이 엄마가 집을 되찾았으니 집으로 들어오라고 하는 거 보면 혹시 4명이 함께 살게 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봅니다. 강주는 엄마가 1월 1일에 신고할 수 없도록 새해 여행 갈까? 성형수술 예약해 줄까? 하는 말로 유혹해보지만 지연은 요지부동입니다. 숨어서 지연의 말을 듣게 된 다리미는 빨리 돈을 벌어야 한다는 마음에 강주와의 일에 매진하려고 회사에 사표를 냅니다. 이 과정에서 승돈이 어디로 가냐고 묻자 다리미는 강주와 함께 일할 거라고 말합니다. 봉이는 무림이 단추를 주고 간 후 잠을 이루지 못하고 무림 역시 경찰서에서 밤을 꼬박 새우며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봉이는 무림이 눈치챈 것 같다는 말도 못한 채 소가리만 끙끙하면서 길래의 위암 수술 스케줄을 잡기 위해 함께 병원에 가는데요. 의사는 봉이를 따로 불러 길래가 수술 후 선망 증세가 있을 수 있다고 말하는데요. 아마 이 선망 증세로 인해 예상치 못한 전개가 이어질 모양입니다. 가령 돈 가방 가져온 걸 아예 기억 못한다든지 아니면 며느리에 대해 도둑년이라고 죄를 덮어씌운다든지 이런 소재가 나오지 않을까 예측해 봅니다. 한편 강주는 매출을 올리기 위해 디자이너를 고용하려고 차림에게 부탁해 보지만 이런 지하에 거절당합니다.
강주는 차림이 거절할 걸 예상했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림에게 제안한 이유는 뭘까요? 차림과 만나고 나오면서 강주는 나는 일단 제안을 했고 나중에 후회하지 말라고 하는 거 보면 후에 차림이 어떤 사고를 치고 지승그룹에서 쫓겨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강주는 차림 대신 김디디를 영입해 새로운 박차를 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 이 드라마에서 가장 욕을 많이 먹고 있는 인물은 다리미 고모 미연인데요. 미연은 살금살금 침대 아래 돈으로 훔쳐가서 지하철역 무인 보관함에 숨기는 중입니다. 거의 10억을 훔쳐갔고 그 돈으로 이제 신나게 차까지 뽑으러 갑니다. 만득과 길래는 딸이 이렇게 10억이나 가지고 간 걸 알지만 오히려 묻지 않는 게 다행이라고 말해 시청자들의 분노를 사고 있는데요. 이렇게 미연이 가져가는 걸 봉희에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미연은 고깃집 알바를 그만두고 어디론가 떠날 생각이니 남기둥에게 따라오려면 오라는 말을 흘려 남기둥을 곤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남기둥은 미연이 좋긴 하지만 딸과 장모를 버리고 갈 수는 없죠. 무림은 결국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할머니 할아버지의 침대 밑에 숨겨진 돈을 찾아내고 엄마는 내가 경찰인데 내 생각 한 번도 안 해봤냐고 눈물을 흘리면서 수갑을 채우는 장면에서 끝났습니다. 다음 회 예고를 보면 차 안에서 무림은 봉희에게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모두 경찰서에 쳐 넣으라는 이야기냐고 괴로움을 토로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나오던 봉희가 거의 쓰러질 듯 주저앉자 강주가 부축해 세탁소에 들어와선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하는 모습이 그려졌는데요. 아마 이런 과정에서 강주는 봉희에게 점수를 따는가 봅니다. 앞으로 평범한 사람이 얽히게 된 돈과 관련된 이 범죄 이야기를 과연 어떻게 마무리할지 다음 이야기가 궁금해집니다.